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곧 40대 중반을 맞이하는 여자입니다. 젊은 날에는 드라마를 아주 좋아해서 월화수목금 빠지지 않고 매일같이 시청을 했어요. 그래서일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철이 없었구나 싶을 정도로 저는 드라마 속 여주인공 같은 신데렐라의 삶을 가끔 꿈꾸기도 했었어요. 현실은 드라마가 아닌데도 말이죠. 오늘 저는 제 철없었던 지난날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저처럼 낭만을 꿈꾸는 여자가 어딘가에 또 있다면 이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신중하게 고민하고 꿈을 꾸라고 말하고 싶어요. 저는 그저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와 엄마는 동네에서 작은 과일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고, 아버지의 성실함과 엄마의 살가움에 동네에서는 꽤나 장사 잘 되는 과일 가게였어요. 어느 부모와 자식이 그렇듯 서로를 의지하며 그렇게 화목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제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가기 전까진 말이죠. 대학 졸업 후 운 좋게도 저는 중소기업에 바로 입사를 하게 되었어요. 엄마는 입이 귀에 걸리도록 신나하셨고 아버지도 판 과일에 덤을 얹어주시며 기쁜 내색을 감추지 않으셨어요. 처음엔 일이 서툴고 실수도 많았지만 인정을 받기 위해 모든 업무에 열심히 했고 그 결과로 나름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남편을 만나 틈틈이 사내 연애도 즐기면서 그렇게 즐거운 회사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누구나 그렇듯 시간이 지나 남편과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갔고 그때가 되어서야 남편이 저와 같은 평범한 가정의 사람이 아닌 제가 다니는 회사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답니다. 그제야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제 뒤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알 수 있었어요. 제가 마치 남편의 집안 배경을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을 했다느니 살살 눈웃음을 치는 것을 수없이 많이 봐왔다는 사람들도 등장했고 이제까지의 긍정적이었던 사람들의 눈빛과 태도는 차갑게 식어갔죠. 거기에 묘한 거리감까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무슨 상관이야. 신경 쓰지 마. 그래도 남편의 위로를 받으며 용기를 내고 있던 그때 남편이 제게 조심스러운 제안을 하나 하더군요. 그런데 지인아, 아버님이 운영하시는 사업체 말이야. 사업체? 아, 과일 가게? 오빠, 그게 무슨 사업체야? 아무튼 그거 엄마한테는 그냥 과일 가게라고 하지 말고 유통업 쪽에 계시다고 말하면 어때? 왜? 우리 집이 오빠네 집에 비해 좀 기울어서 그래? 아니, 꼭 그런 건 아니고 엄마는 워낙 그런 걸 따지니까 혹시나 해서 안 될까? 남편은 거듭해서 저를 위해 하는 하얀 거짓말이라면서 만날 때마다 설득을 했고 저도 남편의 집이 얼마나 대단한 집안이라는 사실을 몸소 회사를 다니면서 경험했기에 못 이기는 척 그 거짓말에 응낙을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멈추고 아니라고 이 결혼은 아닌 것 같다고 했어야 했는데 말이죠. 암흑 같았던 시간을 돌이킬 수 있는 때가 그때였다는 사실은 정말 한참 뒤에야 깨닫게 되었답니다. 아버지와 엄마는 내막을 들으시더니 한참 말씀이 없으셨고 한 번에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딸 위해서 그 정도도 못해주냐며 내가 부잣집에 시집가면 나만 좋은 거 아니고 엄마 아빠도 호강시켜드리겠다 대답을 독촉했어요. 제 성화에 못 이겨 결국 부모님도 떼칠 따라주셨죠. 그리고 대망의 상견례 날을 맞이했어요. 사돈께서 유통업을 하신다고?
아, 네. 저도 유통 쪽은 생소하지만 그래도 건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회사는? 엄마, 이제 막 커가는 회사라 엄마 주변 분들은 모르실 수 있어요. 아이, 그리고 오늘은 상견례 자리잖아요. 아, 어머나. 세상에 제가 큰 결례를. 남편의 순발력과 아버지, 엄마의 무건수행으로 저희는 드디어 결혼 허락이라는 합격 통지서를 손에 쥘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행복했던 미소는 이제 어디 있는지도 모를 결혼식 사진 속에만 존재한답니다. 처음 결혼 생활에 불편함과 어려움은 있었으나 일하는 분들을 통해 하나하나 집안의 행사며 중요 사항들을 들어 익힐 수는 있었고 타고난 센스로 요즘 유행하는 아이템과 유명 명품들을 섭외해 비서처럼 시어머니께 안겨드리곤 했어요. 시어머니 또한 물론 매우 만족을 하셨고요. 그리고 어느덧 저는 집안의 손발이 되어 일하시는 분들이 각자의 직함이 있듯 저 또한 쇼핑 도우미라는 이름으로 전락해 있었어요. 그래도 그것이 가족의 일환이 된 며느리의 소임이라 생각했죠. 또 간혹 실수가 있어도 같은 처지라 느끼셨는지 일하시는 분들이 한마음으로 절 많이 도와주셨어요. 최 씨도 그 중 한 분이셨죠. 저기 최 씨라는 분은 말씀을 원래 못하세요? 글쎄요. 왜 그러세요? 저분이 저번이랑 이번에 곤란할 때 도와주셔서 그냥 작은 사모님은 그런 거 마음 안 쓰셔도 돼요. 제가 뭐가 다르기에 고마운 관심도 가질 수 없는 건지 마음이 쓰였지만 남들 보기엔 제가 시집잘간 현대판 신데렐라였음에 그 부러운 시선과 시기 어린 친절에 취해 저도 이내 그 마음을 잊었죠. 그런 겉모습만 중시되는 삶도 제가 택한 행복이라 생각하며 매일을 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노력도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죠. 결혼 1년이 안 되어 시어머니께서는 저희 집에 실체를 하셨고 본격적으로 집안 내력을 조사하셨어요. 그리고는 저녁 만찬이라는 호화로운 식탁에 저희 부모님을 초대해 낱낱이 한자 한자 내용을 읊어내셨어요. 이것은 거렁뱅이 사기꾼들 아니야? 사기꾼. 알죠? 엄마는 무릎을 꿇고 시어머니 앞에서 빌고 계셨어요. 사부인, 용서하세요. 사부인? 이봐요. 누가 댁내 사부인이에요. 저희가 부족해서 생긴 일입니다. 부디 너그럽게. 너그럽게? 인두겁을 쓰고 어떻게 그런 파렴치한? 네? 어머니 그래도 무슨 말씀을 그렇게 심하게 하세요. 심한 건 너네 집안 아니니? 없이 살면 정직이라도 하던가 아니면 양심이라도 있던가. 우리 집안이 어떤 곳인데 주제넘게 진짜를 흉내내면서 어딜 넘봐 넘보길 짝퉁 주제. 시어머니의 한마디 말에 모든 게 후회가 됐습니다. 차라리 이 자리에 내가 혼자라면 아예 거짓으로 된 결혼을 하지 말 것을 이라는 다양한 후회가 밀려왔어요. 반반한 지배라길래 들여서 집안 도움 좀 삼을까 했더니 이거 부리는 사람보다 못하게 출신 숨기고 어디 저런 게 들어와서는 원? 내가 자식 농사를 어떻게 지은 건지. 시어머니의 그 말에 부모님이 열심히 살아오신 평생이 다 부정받는 느낌이 들었죠. 그리고 시어머니 뒤에서 머리통만 긁적이는 남편이란 사람이 쓸모없는 허수아비처럼 보여 너무 화가 났어요. 오빠, 말 좀 해. 이거 다 오빠가 시킨 거잖아. 어디서 큰 소리야? 넌 똥된장도 구분 못하니? 시킨다고 다 해? 그럼 얘가 죽으라면 죽을 거야? 미련스럽긴. 사부인 말씀이 맞습니다. 아빠,
아버진 엄마 옆으로 가 어느새 무릎을 꿇고 계셨고, 없이 살아 거짓으로 딸의 행복을 한번 빌어보았다며 죄책감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용서해달라고 빌고 계셨어요. 사부인, 이번 일 용서하시고 저희 딸만 잘 거둬주시면 저희가 없는 사람처럼 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세상 사람들 다 보란 듯이 결혼까지 했는데 이게 무슨 망신이야. 처가더고 못 봐도 망신은 주지 말아야지. 없는 사돈이라 생각하시고 부디 용서를. 흉이 없다고 생각한들 진짜 없습니까? 말 같지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있어 정말. 아버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3차로 쏟아진 비난을 저희 부모님은 묵묵히 받아내고 계셨어요. 어떤 행동도 못하고 그저 부모님만 내려다 보았습니다. 폭언이 계속되던 끝에 갑자기 시어머니는 무슨 묘책이라도 떠오른 사람처럼 뒤틀린 입술로 애써 미소를 지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좋아요. 전 그렇게 사정하시니 제가 한 번은 눈 감아 드리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부인. 사부인 소리는 됐고 다신 이 집에 발들일 생각 마세요. 아셨죠? 얜 이제 우리 집 사람입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남편과 시어머니는 들어가 버리고 아버지와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만 다독이시더니 지금은 몹시 화가 나셔서 그래. 네가 잘 풀어드려. 엄마, 아빠. 차마 죄송하다는 말조차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런 저에게 우리 잘못이 크다. 춥다 어서 들어가. 아프지 말고. 라는 말을 남기고 가는 부모님을 보며 너무 죄송해서 그저 눈물밖에 나지 않았어요. 그래도 부모님이 빌어서 얻어준 결혼 생활을 이대로 포기할 수 없어 다시 들어가 보자 마음을 먹었죠. 근데 그때 현관에서 들리는 소리에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오더군요. 아줌마, 이거 음식들 밖에 최 씨랑 개들 줘요. 부정탄 음식 먹으면 재수가 없어. 네, 사모님. 그리고 그 아이 오면 이제 별채방으로 가라고 하세요. 저는 그날부터 신데렐라에서 부엌대기가 되었어요. 집안일을 돕는 사람들이 기거하는 별채에 들어가 살며 남편 얼굴도 출퇴근에 잠시 스칠 뿐 대화조차 나눌 수 없었죠. 시어머니는 아예 제 얼굴을 알지도 못하는 손님들이 오면 일하는 사람 부리듯 저기, 거기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제가 재산을 탐내 돈을 훔쳐 달아났다고 소문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고는 이야기 끝에는 항상 반반한 집안의 좋은 처자를 소개해달라고 남편의 재혼 자리를 알아보셨어요. 너무 황당해 따져 묻기라도 하면 싫음 나가. 어차피 이 바닥은 다 알아. 너 집 나간 거. 그건 어머니께서 만드신 소문이잖아요. 네가 나가주면 소문이 진짜가 될 수 있다 정말로? 제가 종처럼 일하면서 얻은 결과가 남편 재혼인가요?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라. 넌 그냥 종이지. 네? 그것도 거짓말로 선량한 부자인 척 속인 악질종. 어서 나가. 남편이 저를 위한 일이라며 시작한 하얀 거짓말은 제 발목을 잡는 암흑 같은 촉새가 되어 있었어요. 오빠. 조용히 해. 엄마가 들으면 또 어쩌라고 그래. 너 쫓겨나 진짜. 오빠 재혼시킨다는데 나 도망갔다고 거짓 소문 났어. 그렇게 들키지 않게 잘 좀 하지. 인과응보야. 뭐? 이게 내 탓이야? 누가 할 소리를 지금 하는 거야? 설마 진짜 재혼하겠어? 엄마 좀 누그러지시면 내가 다시 잘 말해서 안채에 들여줄게.
그러니까 좀 자중하면서 기다려. 알았어? 이게 다 우리 잘못이잖아. 우리 집이 과일 가게에서 가난한 게 내 잘못이야? 그 소리가 아니잖아. 아휴, 아무튼 난 들어간다. 남편의 손절과 짜증, 무관심한 말에 저는 더 이상 이 집에 의지할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이대로 나가야 하나 하는 생각만 들어 한숨을 쉬고 있는데 최 씨가 저에게 다가와 앉더군요. 의아해서 보고만 있는데 작은 사모님, 혹시 이 집 회장님에 대해 아세요? 말씀을 하실 줄 아세요? 죄송해요. 저는 말씀하시는 걸 못 봐서 그만. 근데 갑자기 돌아가신 아버님은 왜요? 회장님, 살아계세요. 네? 결혼 전 남편은 제게 시아버지는 낚시를 갔다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말했었죠. 그 뒤 시신만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돌아와 쉬쉬하며 장례를 치르고 시어머니가 집안의 사업체를 다 갖게 되셨다고 했는데 최 씨의 말은 제게 놀랍고 그저 당황스럽답니다. 아버님은 장례를 지냈다고 했어요. 그거 가짜예요. 회장님 살아계십니다. 아니, 그럼 누가 그런 짓을... 말을 꺼내면서도 저는 제 입을 손으로 틀어막을 수밖에 없더군요. 시어머니, 그 여자가 꾸민 짓이라는 생각이 들더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리곤 최 씨는 시어머니 방 서랍에서 시아버지의 인감과 서류를 가져다 달랬어요. 네? 그걸 왜 제가... 전 못해요. 이 집에서 나가시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판단이 서지 않더군요. 아무 말 못하고 고민만 하고 있을 때 복수를 하고 나가실 수 있게 제가 돕겠습니다. 최 씨는 그 말만 하고 사라지는데 대체 저게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시아버지가 살아계신다는 건 뭐고 절 위해 복수를 해준다는 건 뭔지 알 수가 없었죠. 사실 그때까지 저는 복수를 꿈꾸고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었지만 최 씨의 말처럼 만약 억울하게 이 집에서 쫓겨나갈 순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물건을 찾아 최 씨에게 주었죠. 그런데 제가 최 씨에게 훔쳐다 준 물건들과 사실이 그날 바로 저녁에 드러났고 하필이면 그날 회사 임직원들이 정기적으로 집에 와 회의 겸 모임을 하는 날이었어요. 그중 절 신임했던 부장님과 뜨문뜨문 얼굴을 아는 사람들도 있었죠. 시어머닌 그 사람들 앞에서도 제게 인격적으로 모욕을 하며 걷어준 은혜도 모른다며 도둑년 소리를 해댔고 사람들 앞에서 절 공개적으로 재판까지 하시기 시작했죠.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냐며 소문처럼 도둑년이 되려고 작정을 한 거냐고 무릎까지 꿇려가며 집안일 대신에 사과를 하라고 난리를 피우셨죠. 시어머니는 사라진 인감이랑 서류들이 어디 있냐고 빨리 내놓으라고 했지만 저는 차마 최 씨에게 넘겼다는 소리는 하지 못하고 별별 욕을 다 듣고 있었어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시어머니는 회사 임원을 시켜 당장 변호사를 부르라고 하더라고요. 절 콩밥 먹게 쳐넣어야 속이 후련하겠다면서요. 집안의 위신이 중요하니 비밀스럽게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그 막막한 상황에 정신이 없는 순간 초인종 소리가 났어요. 시어머니는 이 시간에 어떤 얼빠진 놈이 남의 집 초인종을 누르냐며 도우미 아주머니를 찾았고 인터폰을 받은 도우미가 무언가를 듣더니 바로 달려가 문을 열더라고요. 그리고 문 너머로 최 씨가 들어오는데 역시나 시어머니는 최 씨를 보며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들어오냐고 나가라고 했어요.
저도 그분의 등장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그분이 항상 쓰고 다닌 모자와 흉터를 가린다고 썼던 마스크를 벗기 시작했어요. 그리곤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뜯기 시작하는데 머리카락이 한 움큼 떨어져 나갔고 그게 가발인 것도 알게 되었죠. 그렇게 모든 걸 다 벗고 난 최 씨의 모습에 사람들이 일제히 얼어붙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마치 공기가 잠깐 멈추어 버린 것 같았죠. 근데 그 공기를 깬 사람들은 회사 임원들이었어요. 임원들은 최 씨를 보자마자 회장님이라며 달려가기 시작했는데 저도 그 소리에 어리둥절해 도통 상황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최 씨라는 사람은 저 결혼 전에 돌아가셨다던 시아버지였고 대체 시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분명 장례까지 치른 시아버지가 살아 돌아왔으니 말이에요. 역시 시어머니란 여자는 얼굴이 붉게 파랗게 이내 하얗게 질리더니 시아버지로 변한 최 씨 앞에 다가가 온몸을 숙여 몸을 부르르 떨며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러더니 잘못했다며 살려달라는 말만 반복하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시아버지인 줄 몰랐던 그 사람을 종처럼 하인처럼 대했는데 그 사람 앞에 처참하게 꿇어앉은 시모가 정말로 경멸스럽더라고요. 시아버지였던 최 씨는 제게 눈빛을 보냈고 저는 그저 멍하니 쳐다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게 복수라는 말을 하셨구나 싶었죠. 그리고 시아버지는 그동안 본인이 시모에게 당했던 일들을 전부 다 고하기 시작했는데 이거 참 들으면 들을수록 기가 찰 노릇이었어요. 주말이면 항상 낚시를 가던 시아버지에게 시모가 사람을 붙여 음식에 뭘 넣었는지 다음날 눈을 떠보니 사설에서 하는 정신병원 같은 수용소 같은 시설에 갇혀 지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몇 년 동안이나 찾아오는 사람 없이 이대로 여기서 생을 마감하는구나 싶던 찰나 그 시설에서 생명의 은인을 만났다는데 시아버지 본인도 이런 은인을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하셨어요. 하늘에서도 죄를 지은 시어머니에게 엄벌을 내리라고 이런 기회를 준 것 같다면서요. 시댁에선 실제로 최 씨라는 집을 관리해주는 아저씨가 있었다는데 그 아저씨의 아들이 시아버지가 갇힌 그곳에서 경비를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아들은 이내 시아버지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그동안 아픈 자기 아버지에게 성심성의껏 대해준 시아버지에게 그 은혜를 갚겠다며 본인의 아버지인 최 씨에게 시아버지가 여기 갇혀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 최 씨와 그 아들이 공주해 저희 시아버지를 그곳에서 빼내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아버지가 최 씨인 척 시댁으로 들어와 그동안 연기를 하며 법적으로 대응할 증거들을 다 모으고 있었다는데 그 소리에 전 진짜 너무너무 놀랐고 놀란 것보다 더 무서웠던 건 시모와 남편이었어요. 결혼 전에 제가 남편에게 들은 사실은 분명 시아버지의 시신이 발견돼 장례를 치른 거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건 저한테만 한 거짓말이었고 대외적으론 행방불명이 된 시아버지가 실종으로 몇 년이 지나 장례를 치른 걸로 만들었더라고요. 어떻게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만드나 너무 소름이 끼쳤고 어쩌면 이게 제 일이 되었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에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근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이 모든 사실을 남편도 알고 있었을 텐데 알면서도 대체 왜 이런 짓을 벌인 건지 본인 아버지고 핏줄한테 어떻게 이런 극악무도한 짓을 할 수 있는지 상상이 안 갔는데 곧이어 들은 시아버지의 발언에
왜 이런 인간 이하의 짓을 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네요. 당신, 내가 눈치챈 거 알았지?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딴 짓을 벌인 거지. 당신이 밖에서 딴 놈 애를 배워가지고 와서 내 애라고 속이고 낳은 걸 내가 알게 됐으니까. 그거 감추려고 안 쫓겨나려고 나를 쫓아낸 거 아니냐고. 그리고 거기서 내가 죽기만을 기다렸던 거 아니야? 내가 모를 줄 알았어? 그러자 시몬은 고개를 사정없이 저으며 아니라고 발뺌을 하더라고요. 그러니 이런 어마어마한 짓을 저질렀구나 싶었어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한껏 짓밟아주며 돈이 참 사람을 우습게 만든다고 했어요. 그동안 나한테만 사기꾼 소리를 듣게 하고 도둑년이라며 신고한다는 사람들이 지금 더한 짓을 벌인 거 아니냐고요. 당신 말대로 어떻게 인두겁을 쓰고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냐고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 시어머니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며 회장님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다고 하는데 제 한마디 한마디에 아니라고 반응하는 그 여자에게 저 또한 저희 부모님이 본인에게 무릎 꿇은 듯 저도 그 여자를 무릎 꿇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아버지를 빤히 쳐다봤죠. 그러니 시아버지 또한 다 알고 있단 듯 시어머니에게 제 앞에서 용서를 빌라고 하였어요. 똑같이 무릎 꿇고 사과를 하라고요. 본인도 이 집에서 살면서 다 지켜봤으니 아니라고 해도 다 소용없는 말이라고요. 그러니 시모는 시아버지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제 앞에 무릎으로 기어와 용서를 하라며 분이 풀릴 때까지 자기에게 손을 올려도 좋다며 필요하다면 저희 부모님께도 사과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 정말 진정성이 단 1도 없어 보였어요. 저는 그런 시모와 남편에게 둘 다 지옥에나 떨어지라고 악담을 퍼부었어요. 그리고 남편 놈에겐 이혼할 테니 그리하려고 하였네요. 남편은 저와 하는 이혼보다 지 앞날이 더 망가지게 생겼으니 제 말은 귀에도 안 들어오는 것 같았죠. 그 길로 시모는 저희 부모님에게도 똑같이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는데 이렇게나 쉬운 일이었다니 그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행태를 보니 더 빨리 이 집에서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시아버지는 그런 제게 그동안 고생이 많았다며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 본인이 이 집을 굳건히 지키고 있었더라면 제가 결혼을 해서도 이런 불행은 없었을 텐데 다 본인 때문에 일어난 일에 제가 피해를 본 거라며 이혼할 때 위자료는 넉넉히 챙겨주신다고 하였어요. 그것밖엔 위로할 부분이 없다고요. 저 또한 더 이상의 말은 하지 않고 조용히 집을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시아버지의 등장으로 제가 살게 되었으니 되려 감사할 따름이었죠. 남편 놈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고 몇 달 후 좀 시끄러웠던 일이 있었는데 남편은 어떻게든 본인 아버지에게 고소당한 형사처벌을 감형받아보려고 본인이 어떤 남편이었는지 탄원서를 좀 써달라고 했는데 저는 그런 남편에게 도대체 머리는 장식으로 달고 다니는 거냐고 난리를 쳤어요. 네가 나한테 어떤 남편이었는지 어떤 쓰레기였는지 상세하게 써주냐고. 그럼 감형이 아니라 더 가중처벌 받게 만들어주냐고 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그런 남편놈에게 우리 집엔 썩은 건 안 들이니 나가라고 내쫓아 주었고요. 그렇게 저는 합의 이혼으로 이혼은 빠르게 정리가 되었고 헤어지면서도 남편에게는 웬만하면 재혼은 하지 말라고 했어요. 또 다른 희생자 만들지 말라고요. 그렇게 제가 벌하고 싶었던 남편놈과 시모는 나라에서 주는 벌을 아주 크게 받게 되었고 이전 시아버지는 그간 운영하셨던 사업을 직원들에게 돌려주고 일선에서 물러나셨어요. 그렇게 큰 사업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일생을 바친 사업체였는데
시댁일이 업계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소문이 나 아마 시아버지도 더 이상은 일은 하지 못하실 것 같긴 했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약이라던가요. 이젠 저도 본래 자리로 돌아와 현재는 부모님과 함께 살며 프리랜서로 일을 받아가며 하고 있어요. 딱 제 밥벌이 정도 하면서 사는데 요즘같이 마음 편한 날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어버이날을 맞아 오랜 설득 끝에 연중 무휴라는 안내판을 잠시 내리고 부모님과 짧은 여행을 다녀오려고 계획 중이에요. 이제라도 진짜 저를 아끼고 사랑하며 제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혹시나 저와 같은 분들이 없으셨으면 해서 제 이야기를 용기 내 꺼내보았습니다.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